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알찬 생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내 토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문식 춘천시 지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강원도 내 토지 거래 현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강원도 토지 거래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1년과 2022년 토지 시장이 조금 과열됐던 시기에 비하면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관망세가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연접한 시구 내의 외지 거주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관련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직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농지 취득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농지증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약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거래가 침체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일단 농지 거래가 위축된 원인은 대출 한도 규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예. LH 투기 사태 이후에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외지인이나 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자격 의무 요건이 강화된 걸 가장 큰 침체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빈 땅이나 유휴 토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농지 거래가 침체되면서 농촌에서 교육 자금이나 이제 자녀분들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목돈이 필요한데 그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 초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신설되면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 농촌 체류형 쉼터, 쉽게 얘기하면 소위 농막 규제 완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또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임시 숙소가 되겠습니다. 네.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이 장기 귀농 전에 미리 체험을 농촌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수요가 부족한 농촌 토지를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이 쉼터 네, 이 설치가 쉼터. 가능합니까? 네, 일단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농지법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 농지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만 방제지구나 재위험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농지 면적 조건은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최소 농지는 2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지 네. 설치가 가능하고 소방차 등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현황도로에 꼭 접해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 조건을 보면은 1층 층고에 4m 이내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한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외에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이라든가 영농 활동, 또 농지 대장 등재 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작은 주택 수준까지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이제 네. 도로 인접 토지여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쉼터가 일반 토지나 주택과 또 구별이 되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느냐 그 가능 여부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상시 거주라는 것은 30일 이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은 농지가 불법 전용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농지법 2단에 해당돼서 전입 신고는 일단 불가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임시 체류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네. 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체류 숙소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겨울철이나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농막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이 제도에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설치한 농막의 체류형 쉼터의 면적이나 입지 조건의 어떤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네. 전환 기간이 3년 안에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숙소로 전환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농막을 쉼터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요건에 맞도록 확인한 다음에 전환 절차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농촌 체류형 쉼터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존치 기간이나 관리 방법 중에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것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한 규정이 3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내로 가능하고 존치 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소방시설이나 위생설비, 안전관리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도내 토지 시장 거래 활성화시키는데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끝으로 주택시장 현황 중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강원도 내 주택시장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래량은 감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교통 호재로 인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 지역들도 있고요.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인해서 월세 거래 증가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는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혼 부부라든가 생애 최초에는 금리적인 혜택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30대에서 40대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나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역별 수요 공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변동을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래와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